자신이 선택해서 클릭한 동영상을 3분, 즉 180초도 못 버티고 팽개쳐버리는 유튜브 조루증, SNS 불감증, 단톡방 찌질이와 또라이. 이 동영상의 뒷부분에는 이런 분들을 손가락질하며 뒷담화하는 내용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이쯤에서 멈추시고 자기 수준에 맞는 동영상을 골라서 훈련과 치료 과정을 거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채널 첫 화면에 보시면 맨 윗줄에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재생 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류해서 동영상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 조루증, 불감증, 훈련 치료에 알맞은 동영상을 모아놓았습니다. 1분 50초짜리부터 3분 4초, 3분 26초, 4분에서 5분, 즉 300초까지 단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모아놓았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유튜브 공간에 올려진 동영상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얼마나 유익하고 재밌느냐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적응력, 선별력, 소화력을 점검하고 키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치연합은 이런 분들, 구체적으로는 유튜브 SNS 단톡방에서 자신도 모른 채 나쁜 습관, 틀린 행동에 길들여져 있거나 습관과 행동 차원을 넘어서 질병적 수준에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훈련과 치료 및 건강하게 극복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분들과 달리 이미 스스로 건강한 판단력과 선별력을 갖추신 분들께는 잠시 너그러우신 이해와 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조루증, SNS 불감증, 단톡방 찌질이와 또라이를 구분하는 경계선, 즉 한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분 180초를 채운 뒤에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인내심을 발휘하실 수 있는지, 어디쯤에서 도무지 못 버티고 뛰쳐나가시는지 자가진단용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것은 2021년 12월 28일이고 시험 삼아서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닷새 동안 5개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동영상이라고 하기엔 낯뜨거운 생초보 수준의 음성 녹음도 없고 텍스트 화면으로만 엉성하게 구성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보가 담긴 어떤 동영상을 좋은 것으로 평가하시는지요? 아마도 사람마다 각양각색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대체적으로 본다면 조회수, 구독수, 좋아요 수, 댓글 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용자나 운영자가 아니라 유튜브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좋은 채널, 좋은 동영상의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일반 카페, 게시판, 홈페이지, 블로그와는 달리 방문객을 유치하고 조회수를 올리는 방식이 그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채널 운영자인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가 정해놓은 프로그램, 즉 알고리즘에 맞추어 제 채널과 동영상을 다른 이용자들께 추천해 주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나 운영자 관점이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은 채널, 좋은 동영상이라고 판단해야
성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튜브가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PC로 접속해서 내 채널 동영상 관리, 대시보드, 이것을 순서대로 선택하면 이런 분석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채널을 개설하고 보름쯤 지나서였나? 그 분석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상당히 심각한 현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균 시청 시간이 2분 27초, 3분 35초, 1분 57초, 심지어는 1분 8초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렇거니와 올린 동영상의 길이 중 얼마를 시청했느냐의 비율인 평균 조회율이 25%, 33%, 16%에 불과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해 놓고서 4분의 1, 3분의 1, 6분의 1만 맛보고 그냥 나가버린 손님들을 지켜보는 음식점 주인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어딘가 틀렸거나 맛이 형편없었겠지.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고 꽤나 낙담을 했었는데, 둘러보니까 저뿐 아니라 다른 채널들도 비슷한 실정이며, 유튜브 전체의 평균 조회율이 20% 내지 30% 수준에 불과하고, 40%가 넘어가면 양호, 50%가 넘어가면 대박이라는 통계치를 보고서 슬그머니 약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동영상 2편을 통해서 유튜브, SNS, 단톡방, 꼰대질, 찌질이, 이것과 2편인 악플, 가짜뉴스, 거짓 선동 편파 정보, 구별법 및 대처법 이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과거 PC통신 시절의 경험과 사례를 비교하면서 1000명 중 1명꼴이었던 천재급 찌질이가 지금의 인터넷 유튜브 공간에는 10명 중 7명꼴로 널려 있다고 일갈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주장을 지금 조금 더 보완해야겠습니다. 10명 중 7명의 꼴의 그 찌질이 중에, 그러니까 7명 중 5명은 찌질이급을 훨씬 뛰어넘은 질병급, 환자급 중증이라고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유튜브 청취자들의 행태는 틀리고 잘못된 것이 많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정보 제공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청취자들의 선별력과 소화력의 문제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와 더불어 가장 많은 구독수를 기록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가장 우량한 동영상을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771회의 조회수에 구독자 수 17분으로 조회수 대비 2.2%면 무척 우량한 편에 해당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가장 우량한 동영상입니다. 평균 시청 시간이 2분 27초에 평균 조회율이 25.6%입니다. 여기까지만 시청하고 구독을 눌렀을까요? 아니면 구독을 누르고 여기까지만 보고 그냥 나갔을까요? 그럴 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살펴보았습니다. 유튜브 분석 자료에 의하면 55%의 시청자가 30초 지점에서도 시청을 지속하여 일반적인 실적과 같습니다 라고 알려주네요. 그러면 나머지 45%, 그러니까 100명 중 45명은 30초도 못 버티고 튕겨나간다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편의상 50%, 그러니까 2명 중 1명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평균이 2분 27초이므로 2명분 합계는 4분 54초가 되겠네요. 여기서 30초 만에 튕겨나간 분의 것을 빼면 나머지 한 분의 시청시간은 4분 24초이며 동영상 길이 9분 35초에 46%에 해당합니다. 9분 35초 마지막까지 버티는 분의 비율은 13%, 즉 7명 내지 8명 중에 1명꼴에 해당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2000회로서 두 번째로 많은 624회의 조회수에 구독자 수 14분으로 역시 조회수 대비 구독자 수 2.2%로 무척 우량한 동영상에 해당합니다. 평균 시청시간 3분 35초에 평균 조회율 33.4%로 아까 것보다 훨씬 높은 반면에 51%의 시청자가 30초 지점에서도 시청을 지속하여 일반적인 실적과 같습니다. 아까 55%보다도 낮은 41%, 그러니까 30초도 못 버티고 튕겨나간 숫자는 아까의 45명보다 늘어난 49명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일반적 현상이라는 의미는 이런 습관과 행태를 반복하고 고착된 시청자층이 2명 중에 1명이라는 점입니다. 30초 내에 튕겨나간다는 것은 동영상의 문제이거나 시청자의 판단이 명쾌하고 빠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태를 반복한다는 것, 잘 선별해서 그 다음에는 선택하지 말아야 할 텐데 계속 또 선택하고 클릭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행태와 선택이 습관화, 고질화 되었다는 것, 지금의 분석 자료에서 보듯이 이런 분들은 좋은 정보와 거짓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거짓 정보, 선동 정보, 편파 정보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나 채널을 성장시키고픈 분들 대부분이 구독자 증가, 조회수 증가에 목표를 두는 것 같습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평균 시청 시간과 평균 조회를 높이는 것이 훨씬 먼저이며 그 방법론으로 3분도 못 버티는 조루증 청취자와 30초도 못 버티는 습관성 고질적 청취자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래서 안 되면 걸러내는 것이 훨씬 먼저이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의견입니다. 유튜브 조루증, SNS 불감증, 단톡방 찌질이와 또라이 등을 구별하여 흉을 보거나 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유튜브, SNS, 단톡방 이것을 전체를 하나의 생활 공간, 즉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는 공동체적 시장, 즉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거짓, 선동, 편파 정보의 범람을 막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훌륭한 방법론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청년정치연합은 이왕 내친 발걸음이므로 유튜브, SNS, 단톡방에서의 나쁜 습관, 틀린 행동을 건강하게 극복하고 개선하여 발전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